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 끊임없이 외부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던 이 섬에서 살아가기 위해 제주 사람들은 섬을 돌아가며 돌을 쌓고 방어 시설을 갖추며 숙련과도 같이 이 섬을 지켜야 했다. 절에고도 누구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없었기에 섬은 군사와 행정에 있어 강력한 체제를 갖춰야만 했다. 바로 읍성이다. (18세기) 초 탐라 술력도 제주의 옛지도 한라장척. 당시 제주의 3개 읍성과 9개 진성 등이 자세히 표시돼 있다. 이 중에서 읍성은 행정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갖춘 읍치의 성으로 제주에는 제주읍성, 정의현성, 대정현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언제부터 성이 있었을까?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고성의 흔적을 언급한 대목이 보이는가 하면 삼별초 별동대장 이문경이 제주성에 도착했을 때 성주 고인단이 성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제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제주 목가나지. 제주 목가나지가 있는 그 서쪽 부근을 사람들은 묵은성이라 부른다. 묵은성, 말 그대로 오래된 옛 성이 있던 곳이란 의미다. 이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구 여지 승남뿐만 아니라 이원진 탐나지라든지 그걸로 봐서 적어도 고려시대 중기 이전부터 제주성이 있었던 걸로 나타나는데 이 성은 그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렇게 볼 적에 고대 탐나, 고대 탐나에도 성이 있었다는 징조가 여러 가지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그걸로 볼 적에 바로 이 옛 성터가 탐나국 시대의 성터였다.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탐나국 시절부터 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읍성은 그 규모와 기능 면에서 체계적인 면모를 갖춰 나간다. 지방 간의 거처인 동시에 정책의 사안실이고 명령을 집행하는 곳인 읍성. 특히 유사시 군사적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해야 했다. 원래 제주는 전 지역을 제주목이 관할했다. 그러나 조선 초기 강력한 중앙 집권화 정책에 따라 제주는 3읍으로 편제된다. 제주의 읍성은 결국 3읍 체제의 정비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조선 왕조의 그 기반이 잡혔던 태종 임금 때에 거의 대부분 이 3읍 체제가 정비되면서 더불어서 이제 읍성이 이게 축조가 되는 것이죠. 먼저 제주목을 시작으로 제주 읍성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정의현 대정현 순으로 읍성이 축제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제주 읍성의 모습은 이제 온전히 찾아볼 수 없다. 남쪽 성곽의 일부만이 남아 그 흔적을 느끼게 한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제주 읍성. 세월의 덮개를 안고 성은 지난 시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다. 제주 읍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08년 태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큰 홍수로 제주성의 관사와 민가가 침수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제주 읍성의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이것으로 봐 당시 제주성은 산지천과 병문천을 자연 해자로 삼아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읍을 중심으로 제주의 남동부 지역을 관할했던 정의연성. 그러나 처음 정성이 성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종실록에 보면 본래 읍이었던 고성리와 다른 마을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성 쌓기는 수일 만에 이뤄졌다. 비교적 성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대정현성은 태종 18년 초대 대정현감인 유신이 한 달 만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봄에 석축했고 그 둘레는 2,800여 척, 높이는 10척이라고 적고 있다. 오랜 세월 그 경과함으로 묵묵히 서 있는 제주의 성. 제주성은 성곽 앞 천연해자를 두고 성벽으로 올라오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한 치성을 비롯해서 성문을 보호하는 웅성 등을 갖추고 있다. 성 쌓기는 양옆에 굵은 돌을 쌓고 안에는 잔돌을 넣는 허튼 쌓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왜냐면은 이 비바람 치고 그리고 안에는 이런 잔돌을 넣습니다. 바깥에 이제 굵은 돌 쌓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런 사다리 꼴 모양으로 이렇게 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밑에는 마냥 굵은 돌을 싸고 그리고 제주도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허튼 쌓기 이렇게 마음대로 쌓는 걸 허튼 쌓기라고 그러죠. 허튼 쌓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 대신 이거는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그 대신 치석을 뭐냐면 많이 27개소라는 치성을 두게 됐다. 왜구들은 수시로 나타나 방화와 약탈, 인명살상을 일삼았다. 1555년 조선 명정 때 제주성에 왜구가 와서 3일간 진을 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목사였던 김수모는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를 통해 왜적 천여 명이 제주에 하륙해 진을 쳤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을묘외변이다. 이를 계기로 곽클 목사는 동쪽으로 성을 확장해 산지천을 끌어들인다. 산지천 동쪽은 전부 언덕배기가 높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높았는데 성내는 낮으니까 전부 그 노출되는 거예요. 제주 성안이. 그러한 작전상 취약점이 노출되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제주 성내 사람이 급수원이 바로 이 산지천에 있습니다. 이 산지천에는 한 10여 개 그 수원이 그 샘이 솟아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위를 당하니까 물 문제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들어서 제주성을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성 확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왜구에 의한 인명피해와 약탈은 극에 달한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왜구에 대한 두려움은 강력한 방어시설을 요구했는데 그런 점에서 제주성의 확장은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 임진왜란이 있은 지 9년, 목사로 부임한 성윤무는 성을 확장하는 대수축 공사를 벌인다. 그러나 겨울에 무리하게 진행된 공사로 백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보통 성 쌓는 일은 농한기에 하는데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 같은 때는 뭐 이 농번기 농한기 가리지 않고 성 쌓는 일에 동원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인명 피해도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성윤문 당시에 성 쌀 때 원성문이라고 나올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단시일에 강행을 해야 원성문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성을 쌓고 또 지키다 수많은 목숨들이 쓰러져 갔다.
그 고난의 역사를 안고 성벽은 말없이 서 있다. 한때 시내 전체를 둘러싸던 읍성은 그러나 원형을 잃어버린 채 대부분 훼손되는 운명에 놓이고 말았다. 바로 일제시대에 내려진 읍성 철거령 때문이다. 차례로 헐린 성곽의 돌들은 산지항 축항 공사를 하면서 매립골재로 사용돼 버렸다. 이제 제주성이 있던 자리는 대부분 도로와 주택가로 변모해 버렸다. 오연단 부근 그 흔적이 남아있는 제주읍성은 세월에 비껴 쓸쓸한 모양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행정과 군사의 중심 시설로 외부로부터 경과하게 이 땅을 지켜온 읍성. 세월 속에 그 자취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섬의 자존을 지켜냈던 제주민들의 꿋꿋한 정신만은 지금도 남아 흐르고 있다.